안녕하세요. 저녁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고, 그 변화가 서운함이 되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모든 오해의 이유가 조금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 전까지 늘 제 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엄마 말이 맞아 라고 말하던 아이였고, 제가 속상하다고 하면 같이 화를 내주던 아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바로 그 아이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들은 언제까지나 제 편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행동을 지적하면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이해해줘. 그 한마디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달라니, 누구를 이해하라는 건지, 왜 나를 이해시키려는 건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고, 시간이 지나자 화가 났습니다. 결혼하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제는 며느리 편이 더 중요한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명절날 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저는 일부러 일을 천천히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이 먼저 다가와 거들었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됐다, 내가 한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괘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내가 힘들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받아쳤습니다.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같은 방향을 보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방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저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연락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통화는 짧아졌고 방문 횟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유를 며느리에게서 찾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바꿔놓았다고, 나와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은 늘 강한 척을 하던 아이였으니까요. 뭐가 힘드니? 라고 묻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내가 계속 시험 보는 기분이야. 그 말이 제 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하는 거 알아. 근데 아내도 나한테는 가족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내가 한쪽 편만 들면 다른 한쪽은 무너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아들이 왜 내 편을 들지 않는지만 생각했지. 그 아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시험 보는 기분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계속 시험에 세워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를 얼마나 더 이해하는지, 얼마나 더 나를 우선으로 두는지 확인하려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어쩌면 불안에서 비롯된 집착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강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조금은 덜 걱정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아내는 아직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조금 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품 안의 아이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예전 자리에서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뭐 서운해만 했던 것 같다. 짧은 말이었지만 제겐 큰 용기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은 서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들이 제 편을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두의 편이 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제가 그 아이를 제대로 키워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건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책임이 늘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다른 자리에서 바라보면 서운함 대신 이해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저녁사연 라디오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